1946년 10월 우리의 경찰 지휘관이 검지를 들어 한 방향을 지목합니다. 그 총구가 가리킨 곳에는 평범한 대구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민이었고 노동자들이었죠. 굶주린 대구 시민들에게 쌀 대신 총을 들이댔던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 잊혀진 대구의 10월 항쟁,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러면 난 눈물이 납니다. 그 피눈물 나는 거는 말로 다 못하고. 그 당시 잡혀가 총살시로 나간다 하는 걸 갖다가 알고 엄마가 이제 추적해가 따라갔었어. 가니까 그 총소리는 나고 그 밑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그래가 제재를 받아가 거기서 그냥 돌아왔는 거지. 우리는 왜 남이 저지른 만행만 기억하는가? 땅과 쌀과 밥그릇을 빼앗고 아비와 아들과 딸을 빼앗고 우리는 왜 남이 저지른 만행만 기억하는가? 가슴 아프고 하지만 이 진실에 대해서는 또 오랫동안 누구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참 봉인됐던 아픈 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 이념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군정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저 무지몽매한 이 한국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저렇게 시위를 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 뒤에 누군가가 사주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미군정에서 당시 대구에서 사회운동을 하던 그 사회운동가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해요. 네. 이 미군정이 이제 그 좀 점령군으로 준비 없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서 또 한국 사회를 이 소련하고 이제 한국을 이렇게 반반 갈랐기 때문에 사실 이 북쪽까지 미국 입장에서는 점령하고 싶고 또 소련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남쪽까지 독자지하고 싶은 마음이 양쪽 다 있었겠죠. 사회주의 진영으로 만들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싫어한 게 사회주의 이름 붙은 사람들은 다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그 정권을 새로 만드는 거죠. 이 정권을 만들 때 이제 자기들 말을 잘 듣는 친미 반공 정권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들 말 잘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바로 친일파예요. 친일파. 그러니까 이때 되니까 친일파들은 또 이제 얼굴을 바꿔야 살아남죠. 이제 얼굴을 친미로 바꾸는 거예요. 친미로 바꿔가지고 이제 막 아부를 하죠. 그 당시 이제 일제 말기에 경상북도에 경찰관이 2,100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 873명이 한국인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을 그대로 대부분 다시 임용을 해요. 그러니까 공추를 할 때도 그 친일파들을 또 마주 봐야 되고 또 항쟁에 나갔더니 그 친일 경찰들이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을 또 진압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을까요? 특히 경찰은 대민 업무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어떤 걸 지도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이 불과 몇 년 전에 어떤 굉장히 억압을 했던 사람이는 걸 알면 세상이 바뀌었다는데 이게 과연 바뀌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분노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아무리 미군정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그 심정을 너무 몰라도 몰랐다.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의 박근형, 스즈키 형사 그렇지. 아닙니까? 네. 예. 그 일본 수사가 그대로 우리나라 경찰이 됐는데 네가 왜 여기에 있어? 네가 왜? 꼭두기 일들 해야지. 이게 뭐야? 이거 봐. 이 명단 다시 작성해. 이 하리보도 아니 여긴 웬일이야? 어? 다신 경찰서 출입 같은 거 안 할 줄 알았는데. 네가 여기 왜 있어? 왜? 네가 왜? 스즈키 해방인데 스즈키. 네가 여기 왜 있어? 이놈이 경찰서야. 놓으란 말이야. 스즈키. 그렇게 행정적 효율성은 얻을 수 있죠. 얻지만 그 행정적 효율성이라는 게 민심을 얻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민중 봉기는 다 이 친일파 청산하지 못한 이 친일 경찰들을 바라보면서 분노가 더 들끓는 제주 4.3 항쟁도 그런 거거든요. 제주 4.3 항쟁이 1948년이지만 47년 3.1절 행사부터 시작을 하는 예. 거란 말이에요. 3.1절 행사를 하러 갔는데 이게 이상한 저 친일 순사가 여전히 또 막 있어. 말 타고 예. 칼 들고 있는 거야. 그때 막 항해하다가 축구하면서 이어지고 했었거든요. 저는 오늘 계속 녹화를 하면서 계속 적고 있어요. 미군정은 도대체 뭘 했냐? 그걸 계속 적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46년 10월 달에 항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경찰들이 진압을 했잖아요. 네. 과잉 진압을 하니까 청년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산으로 많이 도망을 갔어요. 일종의 야산대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산 속에 숨어서 있었거든요. 또 이제 경찰이 산으로 가서 야산대를 잡으러 다녀요. 이 청년들이 이제는 또 자기들끼리 어디 이제 파출소 습격을 해가지고 지서 습격을 해서 무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나면 유격대로 조직을 해요. 그 유격대 조직해서 이제 경찰에 맞서서 지서 습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은 10월 항쟁 이후에 그 48년도에 그 우리나라가 분단 정부가 되잖아요. 이제 그 50 총선거를 통해서 이 분단 정부를 반대하는 운동들이 이제 일어나요. 그게 이제 제주 4.3도 바로 그 때문에 일어났고, 그리고 이 분단 정부 반대 운동을 하면서 유격대 활동을 하니까 또 경찰들은 잡으러 가고 마음대로 못 잡으니까 마을에 있는 그 가족들을 잡아서 학살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10월 항쟁 직후부터 민간인 학살이 계속 일어납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한국 전쟁 때는 대규모로 일어나고요. 여기가 그 50년도에 민간인들을 끌고 와서 팔명석 역가 여기 빠뜨리는 그런 바로 그 현장입니다. 바로 여기가 거기입니다. 세워놓고 이제 저 뒤에서 쏴서 떨어지려 해가지고. 해방되기 전에 여기 코발트 광물을 패가갔어. 일본 사람들이. 해방이 되는 바람에 여기 갑보고 여기 폐광만 되어가 있었는데 50년 전부터 민간 학살이 들어왔잖아요. 하루에 200명, 300명씩 태워와가지고는 양쪽 가에만 총사 보면은 폭탄은 그대로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러고 저녁에 갈 때는 이제 휘발유 버려가지고 불지를 보거든. 그래서 여기에 희생되는 게 추산으로 3,500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열다시 올라오고 내려갈 때는 빈차로 다 내려왔다 가고 또 올라가고 좀 있으면은 총소리가 계속 났고 또 그분들이 이제 군인들이 내려와서 주막집에 앉아가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로 이제 주민들이 들어보니까 그 처녀는 아깝더라. 그 처녀는 끝까지 발악을 하는데 나도 결혼도 못하고 이때까지 살은 너무 우울하면 내가 와주고 죽어야 되노. 이래 항의를 뭐 해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 그 아가씨가 참 뭐 예쁘고 그렇던데 좀 아깝더라고 하고. 그런 얘기 주막에서? 예, 주막에서 지금 자기네들끼리. 학교 갔다 와가 친구들하고 골목에 놀면은 자기 엄마가 부모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아들들 데리고 가면서 빨갱이 자식하고 놀지 마라. 애비 없는 놈하고 놀지 마라 하면 그래 데려가는 거 데려갔고. 그 제일 고통은 이제 다른 거 없죠. 그 연자제.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결혼해가지고 자녀까지 둘이 낳았는데
예적 이 진실하에 이혼해 가지고 해가지고 보도명 사건으로 그 결정문을 받고 나니까 신랑이 이혼을 하자. 보도명 빨갱이 사건이라고. 요게 김영택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 제일이 맞입니다. 이제 사형제 중에 제일이 맞입니다. 그 다음에 요가 바로 적은아버지 김영조 적은아버지 위에 요게. 그 다음에 김영술이 요 셋째 삼촌이고, 그 다음에 영신이가 넷째 삼촌입니다. 아자골 큰데요, 여기가 딱 터져 있거든. 모질이 실어가지고 총살됐다. 그는 그 신체도 못 찾고. 경찰이 와가지고 연행도 안 하고 내일 9시 반에 그게 정확하게 하였다나 듣고 있거든. 9시 반에 출두바 하면은 그냥 막 도장만 찍고 막 또 조서 끼밀 게 있으니까 그 잠시 왔다 가면은 막 일평생 이자부에 왔다 가라 캐나 아무게 니도 가자 해가 같이 걸어갔는 게 그 질로 막 싹. 그 보도연맹 사건 그게 가입하면 이거 뭐 없었기는 다 해준다 해가지고 그 저 동에서 나와가지고 하루에 몇 명씩 이거 동의서를 받아갔어요. 동의서 받아가는 그게 이제 보도연맹 가입이 돼 붙는 거라요. 그래 6.25 사변 터지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부가 가입해가지고 폭동이 일으킬까 싶어가지고 저 위에서 보도연맹 가입 연맹자를 전부 다 잡아였는 거예요. 이 꼴짝 저 꼴짝 댕기면서 막 다 처형시켜 버렸어요. 꽃매 크는 아가 꽃매 사건 꽃매 크는 아가 당기동에 있는데 오심도 그 학살하고 이래 될 때에 나이가 6살이라 6살 때는 뭐 방화하고 살인하고 했는 그 가담할 수가 있나 그음에도 허위가 있냐 이렇게 또 말이 나가지고 많이 죽었어. 저거 좀 죽은 사람이라. 외롭고 억울하고 또 참담하고 이 시간들이 참 지금 몇 주년입니까? 70 거의 이제 8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네. 이 긴 시간 동안도 완전히 털어내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한 그 마음이 좀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개전 초기에는 이 정규군보다 민간인이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한국전쟁 초기에 그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이제 그런 걸 하면은 이제 죽는구나 일종의 그 학살에 대한 공포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 트라우마로 트라우마로 남고 그 이전에는 빨갱이라는 단어가 이제 뭐 보편화돼 있지 않다가 이제 그때부터 빨갱이 그러면 악마 예. 나쁜 것 가까이 가면 죽는 것 불순한 것 이런 개념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저는 이건 것 같습니다. 좌익, 좌파로 몰려서 죽음에 이르렀다.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좌익, 좌파 다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죽여도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2세들, 후손들한테도 영향이 미쳐서 조금만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하면 나 언제든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공포감을 늘 안고 살아가야 되는 네. 유족들이 느낀 공포감은 죽을 수 있다. 그리고 내 자식들은 절대 여기 근처에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 살아오게 만들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이 전후에 그 유가족들 같은 경우에 연좌제를 적용을 했어요. 예. 연좌제를 어떻게 적용했냐면은 그 죽은 사람 한 사람당 가족 6, 7명의 명단을 적어서 이 가족들의 동향을 감시를 하고 그 남자들은 금품을 갈취하고 또 이제 시국 사건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끌고 가서 고문을 하고
뭐 그다음에 간첩으로 조작하고 나중에 간첩 조작되고 그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성폭행을 하고 뭐 아이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법 시험이나 이런 거 치면은 그 다 신원조회에서 떨어뜨리고 이제 높은 자리 못 가게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국가에서 이제 연좌제 관리를 했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대구 MBC에서 왔습니다. MBC 방송국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요. 예. 우리는 뭐 예, 뭐 폭동이 와 일어났노? 예, 예. 이게지. 예, 그렇죠. 와 일어났습니까? 왜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양망상놈 있었지요. 예. 부자 착취했지요. 천사의 말고 사실만 양망상놈 있지요. 사실 그대로 해버려. 논요 하마치기 주마요. 예. 팔수 있는 것이. 소작이라고 싹 다 빼먹지요. 소작 줘보면은 최고 얼마 주거든. 그 당시에는 두 사람 나면 한 선 줘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소작하고 계셨습니다. 예, 소작이죠. 아, 선생님도 그 소작하고 집이 계셨어요. 있었지만요. 영천에는 소작 한 서너 마리 묻히면은 그 집이 1년 내 곡수는 반반 노너가되 야, 이래도 그러면 해줘야 되고 안 하고는 와야 되는데 저런 덩치 아가 바로 그런 거야. 이러다. 그거 이제 폭발되는 겁니다. 뭐 원인이 그게입니다. 그럴 때는 자유가 뭔지 공산이 뭔동 막 농민 아닙니까? 그거는 몰라요. 이제 해방됐다고 그 시기에 그 심리에 막 발동되는 거라. 그건 그렇죠. 어디 막 그거 저 11풍토 그거 막 사사히 틀려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낮에는 막 사사히 됐지. 낮에는 그렇게 사사히 되는 거라. 이 10월 항쟁의 그 연구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자연 발생성이라는 성격이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왜 그런 자연 발생적인 형태를 띠고 일어났겠느냐 하는 것은 이 총파업하고 10월 항쟁에 대해서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파업에는 분명히 서울의 중앙에 지시가 있었지만은 이 10월 항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서울의 중앙에서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고요. 사전에 조직되고 계획되었던 것이라면 전국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군중들이 그렇게 폭발적인 양상을 보이게 될 때 그 지도부에서 이것을 조직적으로 지도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항쟁의 양상에서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건의 기록 보고서들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이 좀 특수한 지역인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3.1절 행사를 좌우가 공동으로 개최할 정도로 말하자면 그 서로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 상황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던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민생 문제라든지 파업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좌우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정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가 지시했다. 또는 뭐 좌파들이 선전선동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비판이 있지를 그런 비판을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것은 그때는 분단 체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좌와 우의 구분이 그렇게 막 그 지금처럼 명확한 그런 반공 사회가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일단 친일파와 애국자 이 정도의 구분만 있는 거예요.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많은 그 청년들이 사회주의 운동을 했잖아요. 그 사회주의 운동을 할 때는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되겠다. 민족 해방 운동의 한 부분으로서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제 해방이 된다는 것은 그 일본 그 타민족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뿐만 아니라 신분제라든가 이 계급 문제 이런 이제 불평등에서 해방되는 이제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희망을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사회주의를 지지를 했어요. 예. 실제로 이제 이 남로당이 이제 70% 정도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미군정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죠. 눈에 가시고 이게 자기들 뜻대로 통제를 하기가 힘드니까요. 자, 그나마 반가운 것이 2007년에 들어서 이 10월 항쟁 관련해서 이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네, 네.
2005년에 이제 제1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이제 설립이 됩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민간인 학살 문제를 전국 단위로 다룬 그런 이제 그 위원회고, 이 권위주의 시기, 인권 침해, 그다음에 그 일제 강점기까지 포괄해서 좀 종합적인 과거사 정리 기구인데요. 뭐 기억나는 거는 많은데 일단은 이제 그 문제가 어떤 거냐 하면은, 첫째로 이 제주 4.3 여순만큼 큰 사건인데, 제주 4.3은 별도의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조사를 하고, 그 여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는 위원회는 없었어요. 그래서 한 팀을 만들어서 이제 팀에서 이제 모여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대구 10월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조사를 했을까요? 두 자릿수는 되겠죠? 200명? 조사관이 몇 명이 했을까요?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조사관 그 당시 뭐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이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중에 민간 학살 분야는 한 6, 7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중에서 한 명은 아니죠. 예? 한 명은 아니죠. 선생님 혼자십니까? 0.5명입니다. 왜냐? 보고서를 2개 써요. 왜냐? 그 제가 원래 이제 그 민간 그 저기 진실화해위원회에 그 채용이 될 때 이 사건 담당 조사관으로 채용이 된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쓴 사건 보고서를 이제 그 수정하고 검토하는 그런 역할로 이제 그 채용이 됐었어요. 그걸 하면서 보니까 이게 대구 10월 사건이 조사가 안 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신청 건수도 이제 겨우 한 5명, 6명 모아가지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 이러니까 그 위에 상사가 하는 말이, 보고서 작업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해라. 와. 너의 주임무는 이 네. 10월 항쟁을 조사하는 게 아니다. 원래 하던 네. 그 보고서 수정 무력 네, 하고 그 작업을 보고서 분석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예. 그게 방해되지 않은 선상에서 그냥 이제 교수님 해라. 의지로 10월 예, 예. 학생이 주말에 조사가 일해라. 됐군요. 그래서 뭐 완전 그 안에서도 제가 합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도 뭔가 눈치를 보면서 이제 그 이게 조사를 이제 하러 다녔어요. 범위는 굉장히 넓잖아요. 네. 일단 전국 다니고, 이 경북으로 좁힌다 하더라도 경북이 그 당시에 46년 당시에 22개 군인데 거기를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0.5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청 사건이 있었던 곳이 대구, 네. 영천, 칠곡, 경주 요 정도였어요. 아. 그래서 이제 요 지역만 이제 선별해서 그냥 아주 극히 일부만 한 거죠. 지역의 네. 기자신데 네. 이런 진화이가 10월 항쟁을 이렇게 홀대하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네, 뭐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 이때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할 때 제가 역사학을 공부하고 있던 학생이었는데, 학생이었어요. 학교에서도 10월 항쟁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었고, 진실화해위원회 입장에서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신청이라도 많이 했었으면, 신청자가 이렇게 명분이라도 많습니다. 있는데. 네, 명분이라도 있는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나 유족들도 야, 이거 신청해도 되겠나? 괜히 또 신청했다가 빨갱이 집 자식이라고 또 오해받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떨치지 많았던 것 같아요. 못하신 상태였군요. 2007년 이전까지도. 이 제주 4.3 같은 경우에는 제주 지역민들이라든가 작가라든가 학자들이 끊임없이 이제 그 주장을 하잖아요. 주장을 하고 소설도 나오고 뭐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한 30년 동안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똘똘 뭉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법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대구 10월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다가 뭐 저는 이렇게 그 당시 증언을 이제 새롭게 모았던 거, 그다음에 이제 그때 그분들 지금 다 거의 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할 수 없는 작업인 거예요. 할 수 없는 작업을 그래도 그때 그나마 했다. 그나마 국가에서 이제 그래도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했다, 이 사건을. 네. 인정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한 할머니한테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분은 이제 남편이 그 영천에서 그 49년도에 이제 10월 항쟁 관련자라는 이유로 학살이 된 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혼자서 이제 이렇게 아들 하나 키우면서 평생 살아오셨는데, 그 만나러 가니까 저희 손을 잡으면서 이제 내가 이날 이때까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살아 있었구나, 살아
이제 그 살았던 의미가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그동안 온갖 고생을 하고도 안 죽고 살았는데 그랬는데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구나. 뭐 이런 말까지 하신 분이 이제 있었고요. 네. 그런 기억도 나고. 아마 그 어르신의 말도 그래서 평생을 묻어뒀어야 됐다. 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 한이 또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 46년에 있었던 일을 49년에 어느 날 끌려가서 죽으니까 이거는 진짜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되는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많은 유족들이 참 영문도 모르고 구금되거나 아니면 그 현장에 참여했다가 또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아픔을 사실 꺼내야지 우리가 상처도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길었던 것 같습니다. (1950년) 무엇 때문에 왜 어떤 이유로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제가 정말로 억울한 것은 지금 55년 전에 죽임을 당했다는 그 자체부터 지금도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억울함입니다. 그 억울함인데 5.18 또 4.3 이런 데는 대통령이 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추모식 때 사과도 하고 또 막 좀 참석을 하는데 전국에 우리 98군데 민간인 학살 1년에 한 번씩 유령제는 그 시절에 130만 간 사람이 죽었을 때 사돈의 발촌까지 찾으면 그 한 집안이라도 안 끼는 집안이 없을 거예요. 이 무덤에는 박정희 대통령 형님, 박상희 선생님도 이 묘비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 분명히 해야죠. 지금 이 사건이 벌써 늦어요. 너무 늦어. 전부 이거 저 유족들은 뭐 전부 80 넘은 사람들이라요. 이 사람들 죽고 나면 뒤에 아주 손자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너무 억울해요, 이거는. 누구는 자기 말 잘 듣는다고 예를 들어서 밀가리 2대 주고 너는 말한다고 한 대만 주고 그거는 비합리적이다고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를 총질하고 죽였다 하는 그거는 잘못된 정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더 없어야 되겠지만도 또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거는 영원히 알아야 될 거고 나는 그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어. 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또 희생됐던 대구의 10월 항쟁, 오늘을 계기로 대구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바라보고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청산이라고 그러면 이제 흔히 이제 4가지 그 단계가 포함된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진실 규명. 그러니까 어떤 걸 하더라도 일단 진상이 규명돼야지 이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가 그 피해 배보상. 그리고 세 번째가 가해자 처벌인데 뭐 가해자 처벌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화해의 역사화라고 해가지고 사회적 진실을 바꾸는 거. 이제 그동안 역사 교과서를 좀 새로 쓰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좀 이 담론을 바꾸고 이런 4가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일단 진상 규명 이 첫 번째 단계부터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이 대구 시민들도 잘 몰라요. 우리 폭동으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1946년 10월에 대구에서 뭐가 있었다고? 뭐 폭동? 항쟁?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도 이 부분을 좀 명백하게 다뤄주고 특히 대구 지역, 경북 지역이라면 교육청에서 나서서 계기 교육 시간을 좀 확보해서 이 문제 10월 항쟁과 민간인 희생에 대한 부분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해달라. 유족들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분위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많이 모르시잖아요. 이 제주 4.3이 뒤늦게 밝혀졌지만 되게 정교하게 또 알려지고 있는 이유가 실제로 이제 제주에서 살다 보면 우주의 기운이 옵니다. 4월 3일 전에.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그냥 4월 3일 전에는 다 그와 관련된 글짓기, 만들기, 급식도 관련되어 가지고 막 설명이 되고 정말로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아요.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개별 교육을 과연 하고 있는가, 이런 시기가 됐을 때 교육청에서 어떤 좀 더 특별화된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도 굉장히 궁금하고 저도 이 문제를 가끔 대구 시민들하고 나눠보면 그때 다 먹고 살기 힘들었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결이
다른 또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지점이 있다. 네, 역사적 진실의 사회화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 그랬을 때 모두의 또 진실과 역사가 되었을 때 우리가 또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눴지만 1946년이 해방 이후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바람들이 있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걸 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원했던 것은 식량 정책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토지 문제 해결, 네. 게다가 친일 경찰은 물러가라라고 하는 요구였거든요. 요 세 가지가 이루어진 나라를 우리는 세우고 싶었는데 그 나라가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으니 시민들이 직접 들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이 10월 항쟁을 이야기하면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이후 역사 때문에 많은 유가족과 희생자 유족들이 고통을 겪어왔다라고 하는 것, 요것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너무 심플한 거잖아요. 이 정말 민중이 겪는 분노가. 근데 그걸 왜곡하는 게 이 문화의 힘이거든요. 어떤 이념의 잣대로 막 어떤 사상과 이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개입하지 말아야 될 곳에서는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의 어떤 본질에 좀 더 반성하는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그 이제 많은 그 피해자들이 생겼잖아요. 실제로 네. 돌아가신 분이 있고 그 유가족들 그 수십 년간 연좌제로 정말 감시를 당하고 자기가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는데도 불만을 표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경찰의 감시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바로 이제 그런 분들의 한을 또 풀어줘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지금도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아픔을 기억해야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우리가 10월 항쟁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상도 메이드 인 경상도에서도 침묵하면 안 된다고 딱 꼬집으셨잖아요. 그렇죠. 말을 해야죠. 그죠? 그러면 메이드 인 경상도 그러게요. 2편이 나오나요? 그 전 이야기가 나오는 네. 건가요? 저도 메이드 인 경상도에서 10월 항쟁에 대한 부분이 없어가지고 아쉬웠어요. 이런 아쉬웠었거든요. 독자들이 계실 네. 거거든요. 솔직하게 그때 잘 몰랐어요. 10월 사건으로만 알고 오늘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4월에 제주, 그리고 5월에 광주, 그리고 10월에 대구를 더 비중 있게 기억하는 데는 또 우리 시민들 모두의 역할과 또 공감, 치유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민의 품격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지역의 숨겨진 이야기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